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존하기로 했다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지게 지었는데요. 제가 제 가게 매장 사진을 한번 찍어 왔는데요. 화질이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쪽에서 마더셰프라는 개인 브랜드입니다. 이유식, 수제 프리미엄 이유식과 아이 반찬을 저하고 와이프 같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년차 다 되어가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제 모습을 한번 찍어본 사진이고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이유식을 제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작년에 모 언론사에서 신문사였습니다.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매장을 소개해 주시는 또 좋은 기회도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차장으로 진급하고 나서 제 명패를 찍어놨던 사진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차례 제가 언급드렸었는데요. 저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영광, 왼쪽 밑으로 가게 되죠.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경주, 제가 집이 대구기 때문에 경주 쪽으로, 월성 원자력 쪽으로 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 6년 정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재작년도에 퇴직을 했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18년 동안 거의 이제 1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2년 정도 다 돼가고 있네요. 자영업자로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위치가, 제 포지션이 변화가 되었죠.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 자, 제가 웹툰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송곳이라는 웹툰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노동운동가의 고구신 씨라는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들은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마. 선원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상당히 유명한 웹툰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직장인, 자영업, 또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현재 또 유튜버까지 여러가지 제가 직업군이라 하겠습니다. 인생을 제가 살아본 결과 저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관점이라든지 생각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현재 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상당히 친절하고 상당히 다들 좋습니다. 근데 몇몇 거의 극소수의 부류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산할 때 카드라든지 본인 돈을 이렇게 툭 던지시는 분들, 또는 인사를 먼저 하더라도 잘 받아주지 않으신 분들, 또 저도 이제 배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을 그런 우리 위치가 있죠. 낮게 보는, 저 배달하는 사람들 말이야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반말을 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나도 예전에 혹시 손님의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저런 태도, 저런 말투, 저런 표정을 막 지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What is capitali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EBS 예전에 오부작으로 제가 예전에 기획됐었던 자본주의라는 그 장면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죠. 자, 자본주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자본주의 오늘 제가 폐단이라든지 악영향이라든지 자본주의에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악영향이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자. 그리고 인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또는 대기업 총수, 또는 대학 교수, 난 기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자본가가 될 거야, 재벌이 될 거야, 운동소수가 돼서 상당히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할 거야, 또는 연예인이 돼가지고 인기도 많이 얻고 싶고 재력도 갖추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될 수 없죠. 자, 누군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또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덜 팍팍하고 조금 나중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좀 안타깝지만 인터넷에 찾아봐서 제가 빈부격차, 또 이런 얘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방에
뭐 큰 부를 가지게 되는 뭐 재벌 2, 3세라든지 큰 노력하지 않은 이런 부자의 자식들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고, 줄도 있고 백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그 곳을 올라가려는 사람들도 경쟁도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으신 분들은 용수철을 타고 한 방에 쫙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안타까운 사진이죠. 왼쪽 아이는 참 금수저, 그 다음에 오른쪽 아이 어떻습니까? 흙수저, 이런 표현을,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사진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사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사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 자, 2020년도 대한민국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여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주택자 간의 이런 또 대립, 또 무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또 뭐 곧 통과될 거라고 얘기하는 임대사업자 3법을 적용했을 때 전월세가 안정될 것이다. 또 반대 의견으로는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침범이 되는 것이야.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야. 이건 악법이야.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된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물려서 절대로 이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때려야 돼.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더욱더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또 질문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월세 안정화를 통해서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임대차 3법, 특히 임대를 주게 되면 연 5% 상한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만 이런 규정이 여러분들께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국민 어느 누구라도 내 집이 아닌 임차를 주게 됐을 경우죠. 전세라든지 월세를 주게 될 경우에는 연 5%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전월세 기한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2년 또는 1년이지만 뭐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2 플러스 2 또는 2년 총 6년을 거주를 보장하게 해주자. 또 이런 법이 지금 뭐 임대 3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집주인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인 집인데 내 맘대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2년이 아닌데 4년 또는 6년을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줘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행복감이 드시나요? 혹시나 반대로 분노감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 혹시나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사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도 실거주용 한 채, 집 한 채 그래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 던졌을 때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보유세, 양도세 올라가는데 무슨 머리 아프게 집을 왜 사? 또는 정부에서 말이야 저렇게 임대기간도 보장해주고 전세금, 월세금도 못 올리게 막아준다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그 다음에 곧 폭락할기도 할 것 같기도 말이야. 할 것 같은데 집을 왜 사? 자,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는 폭망하고 무주택자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린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직업의 변화, 한번 제가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제가 공기업을 다녔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철밥통이라 할지언정 제가 몇 년을 다녀보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여러분들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부 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투자에 큰 두 축이 있겠죠,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겠지만 부동산이라는 한 축과 또 반대 주식이라는 한 축이 있죠. 또 부동산만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의미, 한참 했으면 되지. 무슨 두 채, 세 채가 왜 필요해? 또는 다주택자 이놈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야. 세금을 때려가지고 확 때려가 다 죽여버려야 돼. 또는 임대사업자, 예전에 줬던 기존에 줬던 그 혜택을 다 뺏어가지고 말이야. 없애버려야 돼. 또는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 월세를 살게 해줘야 돼. 보증금, 월세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해줘야 돼. 정부가 다주택자를 더 압박해서 가격을 낮춰야 돼. 더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집값 떨어지면 그때 한번 뭐 생각해서 집을 사든지 말든지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지 뭐. 자, 앞으로 계속해서 무주택을 고집하시는 분들, 나 이외에 타인들 탓만 하신 분들 있죠. 정부 탓이야, 세상 탓이야, 다주택자들 탓이야, 탓.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정말 원하는 대로 그런 유토피아가 새롭게 탄생될 것인가? 다시 한번 아까 그 웹툰 캡처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당신들이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자, 선언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웹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 글씨. 10년 동안 노조위원 하는 사람들도 사장이 되면 노조부터 없앤대 라고 하고 나서 이런 대답을 이분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언대가 달라질 것인가 나도?
그러면 풍경도 바뀌는가? 생각도 변화가 되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직업군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혹시나? 항상 분노에 차 있고 다주택자, 정부, 임대사업자의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는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또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1주택자가 여러분들 되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을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곳이구나. 아니 나는 투기꾼이 아닌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투기꾼을 하는 거지? 난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 여러분들이 1주택자가 있고 또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내가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또는 뭐 다세대 빌라를 하나라도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날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징벌적 과세를 해야 돼. 세금을 왕창 매겨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런 생각 하시죠. 아니 나는 월세 받을 목적으로 말이야 엄청나게 비싼 집도 아니고 월세도 고작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 뭐 강남에 몇백억 되는 그런 빌딩 가지고 월세 몇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야 투기꾼이지. 나는 생계형 투자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내가 만약 무주택자다. 근데 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면서 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줘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자녀도 적폐 세력인가요? 여러분들 자녀도 징벌적 과세를 때려서 그렇게 세금을 왕창 매겨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선언대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풍경도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들에게 근데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이런 다주택자, 이런 나쁜 XX 같은 놈들 혹시라도 저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 최근에 원룸에 이사를 나가시고 바로 당일날 제가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처럼 임대인이시라면 이 방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방을 사셨던 이 방을 계약해서 오늘 당장 나갔던 임차인, 세입자라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아니 이 정도면 뭐 정리 대충 해놨고 짐정 쓰레기 저 정도 있는 거야. 임대인이 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제 입장에서 임대인이시라면 와 저런 쓰레기를 저렇게 함부로 다 놔두고 저런 식으로 더럽게 집을 썼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는 저렇게 공부해서 돈 아끼고 현장 가서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그것도 못 꿀 꿈인가요? 허황된 꿈인가요? 그것이? 누구는 놀고 누구는 쉴 때 저 모든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게 욕을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전월세만 사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동일하게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책을 보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고 또는 월급 받아서 종잣돈을 모으지 않거나 그 돈을 모두 다 카드값으로 메꾸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 탓, 사회 탓, 회사 탓, 정부 탓 모든 것이 남의 책임.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어디서 주로 만나시나요? 혹시라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을 가까이 할 것입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불만만 많고 남 탓하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분들을 가까이 할 것인가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미 성공했거나 또는 부자인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되겠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여러분들 책임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제 아이들 사진을 캡처해 오려 했는데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초상권을 침해 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사진을 캡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들, 가족 중에 배우자, 자녀, 친구, 부모님 등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당신만의 무기, 당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평등한 것은 단 하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겪어보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겪어보고 현재는 또 자영업자 또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유튜버의 삶을 살아보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로 결정했다. 제 생각을 제 지금까지 인생사를 겪어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는 위치가 바뀌면 여러분들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다. 무조건적인 100%는 다 없다. 여러분들이 과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관점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는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 직장인이시라면 여러분들만의 미래를 여러분들만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 무기를 만드셔야 하는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께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렇게 생존하기로 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또 여러분께 또 좋게 또 그렇게 영향이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늘 제작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또 많은 또 힘을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도록 찾아뵐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다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